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요, 상담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상담을 할 때 전화 연결이 좀 많이 몰리게 되면 유튜브 상담 종목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화 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 역시 좀 무거웠죠? 그러면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0.62%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2,505.8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684.8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좀 있었죠. 0.95%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한 이유는 어제의 반등 이후에 오늘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 이제 내일로 가는 새벽 4시경에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이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는가, 그 전에도 이 내용이 아직 확실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일부 내용들은 트럼프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엊그저께까지인가요? 어느 나라가 대상국인지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 오늘 새벽 넘어가게 된다면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측 불가 자체가 되게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 붙으면서 올라가긴 좀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장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된다면 지금은 대부분 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은 그 내용까지 분명히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예상이 부합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시장인 이미 결과가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좀 덜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보다는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마감이 되면서 만약에 하락으로 좀 변동성이 컸다면 국내 증시 아침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아침에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초반에 좀 자리 잡고 좀 반등을 준다면 장 후반부에 이 반등 줄 때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매매 타이밍 자체는 내일장에서 후반부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돈되는 시간, 이제 정돈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침부터 좀 무리하게 붙지 마시고요. 그리고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 관세 피해로 예상됐던 종목들은 분명히 그 전부터 많이 떨어졌을 거고, 관세 회피 지역이었던 이 종목들이 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피했던 그 물량들이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피해 업종 쪽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은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을 올라가는데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월요일 날은 공매도 허용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나면은 상호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죠. 이거 해소가 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4일 날에는 국내 탄핵 관련 헌재 결과 발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까지 좀 쌓여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 악재가 소멸되면서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 2025년도에 가장 큰 악재들이 이번 주에 좀 몰려 있고, 이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다시 잡힐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매매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전화 많이 주시고 유튜브도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 네, 24,500원에 10%입니다.
하나기술을 24,550원이요? 500원이요. 네. 24,500원이요. 자, 네. 하나기술을 그러면 사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24,500원대면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갈 때 한번 사셨다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이제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하나기술을 역시 이제 매수했을 때 당시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단기로 매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매수를 맞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왜 매수하셨죠, 이 종목은? 아, 이거 방송 누가 보셨어요? 접hal해가지고 샀거든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이 지금 아무래도 2차전지 쪽으로 지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매매를 좀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질까요? 좀 약간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 이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종목들마다 좀 다르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직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관련 사업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도 적자였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사실은 적자였어요. 그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샀다면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2차전지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살아날 기미는 안 보여서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 매수하실 때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오늘도 장중에 반등이 좀 있었다가 빠진 거예요. 5.9%까지 올라갔다 지금 밀린 거잖아요. 변동성도 지금 또 있고 거기다가 거래량도 지금 잠깐 확인해 보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많지가 않아요. 평소에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빠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제가 보는 이 목표 가격은 반등 시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3,000원 정도 일단 저는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23,000원 잡으시고요. 아래쪽으로 혹시나 이 너무 많이 밀리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19,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두고 저는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는 19,0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네. 23,000원 회복됐을 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네. 좀 오래된 종목인데요, 선생님. 네,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어떤 종목이 머리를 아프게 해요? 네, 선생님한테 꼭 상담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요. 어떤 종목이에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하고 그다음 어떤 종목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이요. 네, 5,760원에 10%예요. 5,760원에 10%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5,760원, 그리고 10%. 이게 되게 높네요. 오래된 아주 종목.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갖고 계셨었어요? 참 이거. 그러면 예전에 되게 오래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지금 10%인데 추가 매수를 그 전에 안 하신 거잖아요, 한 번도. 그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럼 네, 이 종목이 계속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이라도 뭐 좀 안 된다면 지금 뭐 매도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거 좀 회복을 좀 시켜서 나오고 싶은 건지 어떤 쪽이세요? 선생님 의견도 좀 참고도 하고요. 네. 희망이 안 보이면 그냥 손절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게 좀 10%라도 조금 금액이 있거든요. 크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파신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유진기업이 지금 거래도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거래도 지금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가도 3,000원대 지금 보니까 밑에서 3,000원 초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3,000원 후반 정도에서
이 고점이 막히면서 계속 여기서 움직이죠. 이렇게 네, 위아래로. 맞아요. 그죠? 네. 이거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 밑에 3,000원 초반에서 팔고 그냥 3,000원 후반에서 그냥 이제 다 3,000원 초반에서 샀다가 3,000원 후반에서 팔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회사가 지금 회사가 소태될까봐 또 걱정돼요. 회사가 없어질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네. 아,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레미콘 사업이잖아요. 네. 레미콘 사업은 중요하고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에요. 그럼 지금 네네. 건설 쪽이 동향이 좀 좋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런데 네네. 지금 최근에 보면 건설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해요. 유진기업도 이 회사가 원래는 뭐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는 아니고요. 실적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2024년도에 순손실이 1,000억 원이 넘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손실을 이제 기록한 거죠. 네.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주가의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업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부근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지금 갇혀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더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건 여기 자체가 주가는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이 어쨌든 비중이 금액이 크니까 네. 이 손실에서 그냥 팔고 올라가 버리면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자리가 하필이면 또 3,000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네. 3,000원 후반에 이번에 올라오면요. 아마 조금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건설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 나중에 700원 정도 오면요. 그때 다시 네. 한번 좀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도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일단 금액이 좀 커요. 그죠? 네.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그 거래도 없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한다면. 여기서 좀 더 머리가 너무 떨어졌다가 아파요. 올라올 수도 있고 계속 또 횡보할 수 있고 그렇다고 3,700원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짧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내가 지금 추가 매수 여기 해버리면 다른 종목을 살 수도 없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3,700원에 와도 이게 만약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이제 그때 봐서. 그 가격도 네. 굉장히 낮은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빨리 할 필요 없고요. 지금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에 지금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3,700원 회복되는 거 보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싶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뭐 5%든 조금 더 해도 그때 하는 게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3,700원 오면 그때 꼭 연락을 주세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올라오면 그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선생님 상담 받고 나니까 조금 가슴이라도 조금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중에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또 다시 전략 세워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유진기업 한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애경산업. 네. 17,000원에 10%예요. 17,0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아침에 따라가가지고. 오늘 사신 거예요? 네. 아이고. 솔직히 말해야지. 그죠? 이게 원래 안 해야 되는데 네. 좀 하고 나서 지금 또 후회가 돼요. 네. 그럼 지금 애경산업이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죠? 네. 매각 뉴스 때문에 지금 아침에 올라갔던 건데 지금 17,000원이라는 가격도 아마 아침 한 9시 때일 거예요. 지금 제가 10분 보고 잠깐 보고 있는데 아침 9시 때 17,000원에 왔었어요. 탁 올라갈 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매각 이슈라는 것 자체는 주가 상승 재료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타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단타 물량들이 들어왔다 확 빠져버린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도 단타 치려고 하셨죠?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네, 올라가길래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올라가길래? 단타 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애경산업이 지금까지 사실 지금 업황이 되게 좀 좋진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필품 쪽하고 뭐 네. 치약이라든지 비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장품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뭐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화장품 쪽이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 업황은 개선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분위기를 좀 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이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면 이 종목을 하면 안 되죠. 매매를 잘하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방법 좀 샀다면 가르쳐주세요. 밑에 있을 때 샀다면 올라가면 팔면 되는데 올라갈 때 따라 붙었으니까 전략을 지금 잘 세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15,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내일장에서 일단 뭐 아마도 이 상호관세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한 번 더 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17,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추가 반등 나올 때 18,000원 정도 이 가격 위로 탁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장중의 반동도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24%. 그죠? 그러니까 일단 18,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문제 없어요. 괜찮으니까 내일장 이후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홍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서울 옵션이요. 네. 12,500원에 20포인트요. 12,500원이요? 네, 오래됐어요. 아, 그러네요. 12,500원에 20% 비중 매수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최소한 지금 보니까 1년은 넘으신 것 같아요. 네, 넘었어요. 네, 2023년도 같긴 한데. 자,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 종목을 끌고 오셨는데, 네. 이 종목을 혹시 사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텔레비에서요, 좋다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근데 좋다고 산다고 아니, 뭐, TV에서 나온다는 거 다 사면 안 되죠. TV를 보시다 보면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종목이 네. 방송에서 추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종목들 다 살 수도 네. 없고, 또 그 종목들을 본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다 네. 올라가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오히려 추천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느껴요. 그러니까 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나면은 내 수익이죠. 그죠? 네. 손실이 네. 나도 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결정은 네. TV에서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게 네. 되게 중요한 그래요. 거예요. 네. 지금 서울 옥션의 경우에는 이제 혹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기 뭐라 그랬는데 듣고도 경매. 잊어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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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매, 그죠? 네. 네, 경매 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경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고가의 어떤 그 제품들이 경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고가의 그 제품들이 이제 거래가 될 때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네. 자금이 좀 넉넉하면 그만큼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또 이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예. 하겠죠. 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뭐 구매 의욕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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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서울 옥션의 경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 중이고 주가도 떨어져 네. 있는데 그렇다 해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회사도 네. 뭔가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도 경매 쪽에서도 굉장히 좀 지배력이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네.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지고 지금은 네. 지금 떨어졌던 이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좀 시간 투자만 더 하신다면 나중에 더 올라올 빠질까요? 네? 어떤 거요? 더 서울 빠질까요? 옵션 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매수 시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딱 보세요. 네. 지금 매수했던 가격을 보면 한 이때쯤이에요. 네. 아마 이때쯤 네. 매수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떨어지고 있을 때. 만약에 하락이, 이제 여기 과거에 보면 하락이 잡히고 지금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시기에 네. 그 다음에 올라왔겠죠. 이렇게. 네. 근데 떨어지고 네. 있는 시기에 매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떨어지지. 네. 이 종목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하락을 할 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 조금 묻어놔야 돼요.
네. 좀 더 이 기간을 또 여유를 두고 묻어놓으신다면 네. 나중에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 기다려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네. 비중은 20%인데 혹시 네. 금액이 좀 크세요? 네. 들어간 금액이? 그러면 추가 매수도 좀 어렵겠네요. 거래도 없어서. 네. 그냥 그 추가 13,000원까지. 매수 좀 해도 될까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도. 더 빠지면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5,000원 아래에서 하셔야 돼요. 네, 네. 5,000원 아래까지 네. 온다면 추가 매수도 네. 많이 하면 안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크니까. 조금만. 예, 조금만 정도. 네, 네. 네. 어쨌든 목표 가격은 네. 굳이 안 해도 네. 상관은 없어요. 13,000원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올라오면 그때 팔겠다 생각하시고 그때 팔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좀 묵혀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13,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GS 글로벌 GS 글로벌. 매수 가격 비중은요? 3,140원 20%요. 3,140원에 20%요. 네. 자, 3,140원에 20%. 자, 혹시 이 종목은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갈 때 사셨어요? 네네. 올라갈 때 아니고 그 네. 밑에서 샀는데 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네. 주식 한 20년 했거든. 20년 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날이 처음이에요. 저기 네. 클릭을 잘못했는지 그래요? 제가 보통 천주 이렇게 사는데 네. 2,000 뭐 하여튼 이상하게 2,810주 이래가지고 네. 클릭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천주씩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매수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내 HT상에 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뭔가 귀신에 홀리셨나 봐요. 그때. 내 이런 날이 처음이고 근데요, 사실 이만큼 떨어진 것도 이거는 처음이에요. 이제 인위적으로 그게 뭔가 조작이 돼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게 잘못 누르신 거예요. 그래 결국. 나는 예. 저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는 거예요. 예. 말씀드릴게요. GS 글로벌을 일단 잘못 사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면 일단 잘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예. 뭐 네. 20년 이상 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가가 어떤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네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회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어쨌든 이 기업을 선택하셨는데 수량을 잘못 입력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일단 지금 회사가 최근에 거래가 한번 급증이 한번 나왔었어요. 거래 네. 한번 튀면서 이제 그때 올라갔을 때 아마 그때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실적이 뭐 제조업 부분 흑자 전환 소식이 한번 있었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GS 글로벌은 회사의 어떤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매수의 시점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네. 매수 시점 자체가 올라갈 때 따라 붙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밑에서 그냥 사놨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배당도 지금 이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배당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 올라올 때 잘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자리가 3,000원대 좀 넘는 자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여기서 그쵸.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매수한 가격 밑바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3,000원대 바닥 가격 3,200원 정도까지 못 올라올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시작을 했을 때 이번에 이 거래가 터졌을 때가 상승의 만약에 시작점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또 올라갔다 잠깐 또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에서 그냥 빠져나오긴 해야 돼요. 지금 올라가는 그쵸. 시기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이번에 반등 나올 때 3,150원 위로 탁 칠 때 힘이 없으면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3,150원 왔는데 힘이 좀 있다. 그럼 그때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볼 만하죠. 3,300원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오겠죠. 저 지금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가격이니까 지금은 이제 네. 뭐 시기가 이게 타점이 잘못된 거예요. 매수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 시점만 잘못 잡으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시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인지 네. 뭐. 그 내가 다음에는 전화하고 싶은데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S 글로벌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시메스 매수 가격 비중은요?
3993원에 5%. 3993원이요. 네. 자, 그럼 3993원. 이거는 언제 사셨을까요? 그거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주식을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저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CMS가 상장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네. 로봇 네. 관련주로 CMS를 사신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로봇 관련주가 CMS 말고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CMS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클로봇 살려고 하다가 이거 샀어요. 어떤 거 사려고 하다가요? 글로본? 클로봇. 아, 다른 종목 사려고 하다가, 클로봇. 네. 그 종목 사려고 하다가 지금 이 종목 사셨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 종목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CMS를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상장되고 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상장됐거든요. 아직까지 네.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상장 초기에 기업들 최소한 1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이 이 정도면 저점이 가까운 가격이구나. 또 이 정도면 고점에 가까운 가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좀 일찍 사셔가지고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어디가 저점일까? 아직 혹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대응이 좀 어려운 거죠.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이번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CMS가 지금 하락 중이에요. 보면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나왔고 또 밀렸다가 이번에 반등 나왔어도 이 반등에서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흐름이 그전에는 상승이었지만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번에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로봇주들이 앞으로 또 시세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로봇주들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면 위쪽으로 28,000원, 29,000원 정도, 29,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이용해서 매수 가격하고 아마 그 중간 지점일 거예요. 29,000원에서 31,000원 정도. 이 사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을 타서 정리를 할까요? 물을 지금 탈 필요는 없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올라오게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를 못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잡아들였어도 이 가격에 살짝 미치지 못하게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떨어졌다가 나중에 너무 또 오랜 기간 동안에 헤매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은 손실 하도 없이 나는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비중은 늘어나고 또 계속 손실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가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3만 원, 이제 29,000원 위로 왔을 때 단계 더 올라가서 매수가 또는 매수가보다 좀 더 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네. 29,000원 네, 위로 딱 알겠습니다. 올라왔을 때 그때 힘 보고서 뭐 매수가든 아니면 그 위든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MS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일정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세한 그 내용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장소는 노원 평생교육원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고요. 1시에 시작하니까 시작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강연회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이번 주가 2025년도에 있어서 큰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역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고 올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노원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산돌이고요. 매수 가격은 9,25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또 팬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좀 좋았으면 이제 매수 시점하고 가격이 참 좋았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워요. 비중 10%고 산돌이 최근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계속 반등 신호를 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뚜렷하게 이제 팍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자꾸 위에서 이렇게 꼬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생긴다는 건 단기 매매, 단기 매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해서 갖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빠져나오는 이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을 지금 매수해서 계속 끝까지 끌고 가고 계신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회사 자체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타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글꼴, 아시죠? 글씨. 글꼴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고 이제 아래쪽에서 뭔가 이제 반응의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려있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이때 매수했다가 팔지 못하고 물려있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가격은 저는 넘어갈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올 때 목표 가격은 9,250원이라고 하면 딱 그 가격에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일단 9,000원 가격까지 반등을 주면 그 위쪽으로 딱 튀면 이 가격이 얼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9,000원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정리만 잘 하고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마세요. 일단 올라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셔야 다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리 못하면 또 빠져요. 그러니까 흐름은 타진 않지만 이제 어떤 이 업황 분위기 이런 것들을 타진 않지만 그 대신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상승을 계속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9,000원. 9,000원 위로 반등 시에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돌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예요. 매수 가격은 2,700원이고요. 비중은 10%. 50% 넘게 손실 중인데 대체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네요. 이게 너무 매수 시점이 너무 안 좋아요. 2024년도에 지난해죠. 지난해 8월 9월쯤에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기업은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이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LCD 쪽은 지금 업황 분위기나 이제 주가의 상승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과거에 올라갔을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죽어버렸죠. 말라버렸죠. 지금 없어요. 이 회사는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수 가격이 이제 매수한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만약에 크지 않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고요. 위로 오면 이제 솔직히 저는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100원짜리 동전주로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동전주로 이제 그 추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위쪽으로 15,500원 이 가격을 확실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아마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한다면 1,550원을 넘어서면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면 그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지금 그러면 이제 비중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가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매도할 가격은 아닙니다. 매수가 높기 때문에 매도는 일단 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2,000원 위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2,000원 오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면 1,550원 위에서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성 첨단 소재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네, 저기, 넥서스라고요. 네. 이걸 4,060원에 제가 샀어요. 분할로 해가지고, 저기, 4,060원. 4,060원. 네네, 지금 이제 40% 이가 좀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꼭지에서 사가지고 좀 물려본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네. 이게 좀 2월 초에 샀거든요, 이것을. 네. 그때 4,100원, 200원 올라갈 때, 그때 팔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내려가요. 이 꼭지에 산 거 맞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매수 시점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지금 그 회사의 이익이 좀 나고 있나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영업이익이 아주 안 좋아요. 그죠? 아주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지금 매수했던 시기도 이게 지금 너무 안 좋은 시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게임 쪽도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업황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 게임주 업황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게임주 네. 업황 차트를 잠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게임주 업황 차트가 지금 거의 계속 밑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예전에 고점이 이제 2011년도에 최고치가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이 네. 회사는 개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게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개별 이슈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과연 이제 그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이때 올라갔을 때 거래가 이때 확 터졌죠. 아래쪽에서. 네네네. 거래가 네. 터지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거래가 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거래가 말라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빠지고 있다는 건 이 하락의 신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네네. 지금 봤을 때는 거래도 빠지고 있고 이미 최근에 보시면 그 중간중간마다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네.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분산. 그러니까 지금 네. 넥서스는 지금 아무래도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이미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일단 크고 비중이 40%예요. 그 선생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번 4월달 넘어서 네. 이번 달 되면 네. 그 이 사장이 전에 그 UMF인가요? UMF 부회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걸 네. 몇 년 전에 이걸 오픈한 것 같은데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4월달에 저기 코인을 가지고 뭐 상장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좀 예, 블록체인 기반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게임에 대한 신사업이 4월 달에 네네.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요. 이 블록체인 이제 코인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네네네. 혹시 코인 투자도 하세요? 아니요. 안 하시죠? 그럼 코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코인 모르죠, 시장도 그쪽은. 코인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코인 시장도 지금 추락 중이에요. 원래 게임 회사들이요. 보통 이제 그 코인과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NFT, 이 네. 메타버스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게임이 지금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잠깐 올라갔다가 코인 시장이 다시 또 침체기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네. 게임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뭔가 또 잘 시기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 이게 뭔가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장으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네. 만약에 그런 시장이라면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미 아마 앞에서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4월 달의 기대감 이미 4월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4월 달에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거는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네. 2,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밑으로 그럴까요? 떨어진다면 사실 이게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영업 그러니까요. 이익이 그러니까 좀 없어요. 이게 제가 그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절가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중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3,000원 위쪽에서 3,000원에서 네. 3,500원 정도 이 사이에 반등해서 저는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넥서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정보인가요? 하나 시스템이요. 35,000원에 53%요. 35,000원에 53%요. 네. 자, 35,000원 이거 초과 매수해서 내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서 한 4만 원대 가까이 사셨나 봐요? 그죠? 높은 데 샀어요. 네. 그죠? 근데 이 회사를 지금 추가 매수까지 해서 53%예요. 좀 제가 볼 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네, 보유하고 아니, 있다면. 어제까지는 매수가 건수까지 다가오길래 그거 네. 했는데 네. 좀 쭉 빠져가지고 또. 그렇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죠?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방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무기 관련 네.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무기 관련 사업이 이제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동안 수주도 많이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조선사 지분 인수에 대한 소식도 또 있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조선 쪽도 사실 지금까지 잘 올라갔던 회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방산 쪽도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이제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 지금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 지난주까지만 했다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월요일부터 이 공매도가 지금 재개가 됐죠. 네. 한국에. 이 공매도는 네. 하락의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공매도가 지금 재개가 된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이미 많이 빠진 종목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그때부터 빠지는 이 폭이 더 클까요? 아니 공매도 때문에 팔려고 했는데 전부 다 매수가 근처까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요. 하나 시스템은 괜찮다고 하길래 에이, 기다려보는데 일단은 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걸 뭐 계속 가져간다는 건 저는 찬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가 저는 만약에 이번에 반등 나오면 매수가 위쪽에서 그냥 판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매수가까지만 와도 팔려고. 그래요. 저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온다면 네. 한 절반 정도 먼저 팔고요. 매수가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 3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조금만 더 봐도 돼요. 근데 그래요? 절반이 아니라 그냥 10%만 남겨놓고 매수가 오면 네. 파시고요. 그 10% 네. 정도만 3만 6천 원까지 보자는 거죠.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게 빠진 일단 공매도도 있는데. 이거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아래쪽으로는 언제 손절할까요? 3만 2천 원 가격 이 아래로 네. 떨어지면 이거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3만 2천 원, 최종 목표가는 3만 6천 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시스템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녹십자 홀딩스요. 녹십자 홀딩스 매수 가격 비중은요? 네네. 26,000원에 20%요. 26,000원에 20%요. 네네. 26,000원이요?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코로나 초기 때 코로나 초기 때요. 배당만 지금 한 4번째 받는 것 같아요. 배당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녹십자 홀딩스가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 네. 때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네. 해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제약바이오가 그렇죠. 원래는 네, 계속 네. 이제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계속 타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주가가 네. 올라가야 가요. 근데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아직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회사도 뭐 상장한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슈 솔직히 파일들이 안 받는 네. 거예요. 이 회사가 네. 지금 녹십자홀딩스는 지주회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런데 네네. 이 회사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제약바이오주들은 흐름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 코스피 시장에 올라갈 때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보통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IT, 반도체 또는 자동차까지. 그죠? 걔네들이 네. 올라가면서 보통 주가를 많이 올려왔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과 그다음에 IT 부품주예요. 그래서 코스닥 네네. 시장이 올라올 때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타거든요. 지금 제가 아직 이제 볼 때는 비중이 크죠. 그 금액이 좀 투자 금액이 좀 많죠. 솔직히 억대.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만약 금액이 많지 않으면 지금 가격에서 혹시나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라도 낮춰보고 그렇게 가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이건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더 여기서 더요? 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왔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보다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가격보다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포트에 그 제약바이오가 5개가 있는데 100%예요. 20%씩. 네. 그게 다 4년 전에 거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4년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솔직히 못 말씀드리면요. 이런 건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몇 종목에 한 2종목이든 그쪽에 이제 너무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집중해서 그냥 사실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는 건데 한 업종을 지금 다 담아버린 거잖아요. 또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먼저 올라오면 만약에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제약바이오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은 좀 먼저 움직이거든요.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분할로 비중을 좀 정리해 두셨다가 좀 늦게 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만약에 녹십자홀딩스가 좀 늦는다. 그러면 그때 이 종목을 좀 이제 추가 매수 단가를 그때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서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마 쉽지가 좀 않아서 그래서 좀 혼자 이 전략을 세우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으로만 조언을 만약에 드린다면 그러면 전략적으로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좀 미리 좀 정리해 두고 그냥 계속 끌고 가지 말고 비중만 좀 줄여놓고 늦게 오는 종목들은 이제 흐름 좀 이제 밑에서 바닥에서 흐름을 타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전략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평단을 낮춰가지고요. 그렇죠. 무조건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일단 올라올 종목이 다 때 똑같아요. 이걸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녹십자홀딩스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오늘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 노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